결혼 8년 차. 숨결도 체온도 설렘도 전부 오래전에 이미 사라진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부부의 밤에 어느 날 벽 너머에서 들려온 옆집 여자의 떨리는 신음소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흔들리던 그 소리는 제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갈망, 설렘, 그리고 아주 오래된 외로움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잊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 리듬에 조용히 호흡을 맞추고 있었고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싶어졌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요. 결혼 8년 차. 이 숫자가 과연 의미하는 건 뭘까요? 2555일, 61,320시간. 언제부턴가 저는 이렇게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보낸 시간을 숫자로 환산하면 그 안에 남은 게 뭔지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지은도 있었습니다.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m 50cm쯤 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새 소파를 샀을 때 배치하면서 재봤으니까요. 1m 50cm.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그런데도 저희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가 있었습니다. 응? 아니, 그냥요. 왜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해서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그 말에는 관심도 기대도 거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였습니다. 마치 자동응답기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럼 치킨 시킬까요? 응. 또? 대화가 끝났습니다. 15초. 저희의 대화는 15초 만에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지은이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예뻤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세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메이크업도 능숙해졌고 옷 입는 센스도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보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심장도 뛰지 않았습니다. 손끝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마치 유리창 너머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결혼 3년 차? 아니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4년 차?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스킨십이 줄었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게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녀올게요. 아침에 인사. 다녀왔어요. 저녁에 인사. 먼저 잘게요. 밤에 인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똑딱똑딱.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 먼저 잘게. 지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드르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술을 즐기지 않았는데 요즘엔 자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시면
잠이 왔기 때문입니다. 칙.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층. 높았습니다.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숨쉬고 서 있고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이었습니다. 베란다 쪽 벽 너머. 아.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리는 하지만 숨이 섞인 목소리.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소리. 아니,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날 것이었습니다. 갈망의 소리, 절박함의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의 소리. 좋아. 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더 줘. 그 말에 여자가 더 크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저희 집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아. 좋아. 그 목소리. 떨리고 간절하고 뜨거운.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드르륵. 샤워 부스 문을 여는 소리. 싸.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 그런데도 그 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지은에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요. 지은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메시지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띵. 혼자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38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 그런데도 거울 속 남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꼬리의 처짐, 생기 없는 피부. 과연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지은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너 누구야?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지은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민이요. 경영학과 8학번이요. 나 지은. 심리학과. 지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도록. 그때 저는 이미 그 웃음에 반했습니다. 아니, 반한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의식됐습니다. 쿵쾅쿵쾅.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다음에 밥 한 번. 좋아. 지은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작됐습니다. 첫 데이트. 손을 잡았을 때의 전율. 첫 키스. 입술이 닿았을 때의 전율. 첫 밤. 서로를 껴안았을 때의. 정민아. 떨려. 지은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저희는 서툴렀습니다. 그런데도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갈망으로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아, 정민아. 지은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간밤 벽 너머로 들었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더 격렬했습니다. 사랑해. 정말, 진짜로. 지은이 제 목을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나도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서로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재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응? 멍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거짓말이요. 저보세요. 결혼 생활 힘드시죠? 재호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맞았네요. 뭐예요? 와이프랑 싸우셨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뭐가요? 대화도 스킨십도 싸움도 아무것도요. 재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휙, 와, 그거 더 심한 건데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싸우기라도 하면 감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도 그 소리가 들릴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소리는 매일 밤 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짧게, 어떤 날은 길게, 어떤 날은 격렬하게. 저는 매일 밤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칙, 라이터 불 붙이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응. 좋아. 거기. 여자의 목소리, 당신, 정말, 이어진 남자의 목소리.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 질투? 아니면 그리움? 결국 그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열정을, 저런 갈망을, 저런 살아있음을 저도 가져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전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금요일 밤, 지은이 먼저 잤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켰습니다. 딸깍,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놓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1시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격렬했습니다. 거기. 응.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더 세게. 여자가 요구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하. 거칠고 뜨겁고 살아있는 여자가 절정에 가까워지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남자의 신음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침묵. 저는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을 붙이는데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왜요? 왜 떨리는 거죠? 왜 심장이 뛰는 거죠? 쿵쾅쿵쾅. 부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서로를 갈구하는 것이, 저렇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러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옆집 문도 열렸습니다. 드르륵.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 몇 가닥이 흐트러져 떨어져 있었고, 그게 오히려
그녀의 얼굴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피곤함이 살짝 내려앉은 눈가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그 부드러운 그림자가 그녀의 눈빛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했지만 입술은 습관처럼 가볍게 깨물어 틴트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그게 이상하게 방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했거나 혹은 울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얇게 걸친 니트가 몸에 붙으며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혀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그 주름이 천천히 흩어졌다 모였다 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딱 붙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라인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서 있을 때 은근히 드러나는 골반의 각도가 예뻤고 손등에 핏줄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마른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은근한 건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눈빛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간밤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끄러웠나요? 혹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에요. 방음이 좀 안 좋다고 들어서 남편이 밤늦게 들어올 때 소음이 괜찮습니다. 저희도 비슷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죄송해요.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서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마치 거울 속 지은의 눈빛처럼, 아니, 제 눈빛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만났어요? 옆집 사람이요. 아, 그 새로 이사 온? 응, 어땠어요? 그냥. 괜찮던데요. 지은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섬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영화 볼까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화요? 응, 오랜만에 나가서요. 피곤한데요. 그래도 다음에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예상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지은이 먼저 잤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옆집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실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옆집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과연 간밤의 그 격렬함은 어디 갔을까요? 어느 수요일 밤, 드디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짧았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침묵. 쥐 죽은 듯한 침묵.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실망? 아니, 안타까움? 과연 그들도 식은 건가요? 며칠 후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끝이에요? 벽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실망한 듯한 어조가 확실했습니다. 미안해요. 남자의 대답 또한 무뚝뚝했습니다. 그래요. 여자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요?
왜 답답한 거죠? 그들은 남이잖아요.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저희처럼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식고, 갈망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그런 관계로 다음 날 저녁, 저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지은이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텅 빈 방 같았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해요는 너무 민망했습니다. 안아줘요는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냥 손을 올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제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수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 그래요.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은이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바스락. 책장 넘기는 소리.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저희도 저렇게 되는구나. 옆집처럼 처음엔 격렬했지만 점점 식어가고 결국엔 형식만 남는 금요일 밤 회식이 있었습니다. 2차까지 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1시. 지은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침실로 들어가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지은의 옆에 눕는 것보다 차라리 소파가 편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야, 너희 결혼 몇 년 차야?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8년입니다. 5, 8년. 이제 슬슬 권태기겠네? 네, 하, 솔직하네? 다들 그래요. 저도 10년 차인데. 아내 얼굴 보면 아무 느낌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도 애는 있잖아요. 애도 부담이야. 왜냐하면 아내랑 사이 안 좋은데 애 키우는 거 진짜 힘들거든. 그럼 왜 이혼 안 하세요? 귀찮아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주고 차라리 참고 사는 게 편해. 참고 산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과연 저도 그런가요? 지은과 참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지은이 저와 참고 사는 건가요? 저희는 왜 함께 있는 걸까요? 사랑해서요?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습관?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귀찮아서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게, 변화하는 게, 새로 시작하는 게 귀찮았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새벽 2시,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소리였습니다. 흑, 흑, 옆집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왜 이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남자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는 건지도요. 난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좋은데 그것도 안 해주잖아. 안아주기만 해도 좋다. 그 말에 심장이 찔렸습니다. 콱!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은이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제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기만 해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서로에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손이라도 잡아줘. 내 이름이라도 불러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살아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흑, 흑, 작고 억눌린 절망적인. 과연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공허하면 저렇게 우는 걸까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그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도 출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간밤에 많이 울었나 봅니다. 엘리베이터 안,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띵,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그녀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 누군가를 갈구하는 간절함. 저희 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방음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저도 당신 집 소리 들려요. 가끔, 제 집 소리요? 네. 침묵이요. 침묵.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쿡, 당신 집은 너무 조용해요. 대화 소리도, 웃음소리도, 싸우는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소음보다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니까요. 같은 사람? 외로운 사람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걸어갔습니다. 똑똑똑.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 맞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로웠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빛이, 그녀의 말이, 그녀의 울음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자꾸 생각나는 거죠? 어느 목요일 밤, 지은이 먼저 잤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딸깍.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놓고, 그런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5분. 끝이에요? 여자의 목소리에서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피곤해요. 남자가 나지막히 대답했고 침묵이 이어갔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딸깍.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무였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저희처럼. 저는 침실로 갔습니다. 지은이 자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쿨, 쿨, 규칙적인 숨소리. 저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지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30cm.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손만 뻗으면 닿을 텐데. 그런데도 저는 뻗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잤습니다. 같은 침대에. 그런데도 다른 세계에서
다음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저도요. 뭐 시킬까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또 그 말. 지은이 치킨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바빠요? 보통이요. 그래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희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득우득, 뼈 씹는 소리, 바스락, 종이 뒤적이는 소리, 꿀꺽, 삼키는 소리. 그런데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 먼저 씻을게요.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응.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치킨 뼈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희 관계 같았습니다. 먹을 건 다 먹고 뼈만 남은 며칠 후 금요일 저녁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옆집 그녀. 안녕하세요. 아, 네. 소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금. 흔한 핑계였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그 핑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소금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과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녀도 놀란 듯 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차라도요. 남편분은요? 회식이요. 늦는데요. 아내분도요? 친구 만난대요. 그럼 잠깐만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지잉.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그냥 이웃일 뿐인데. 아니,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허를 나누는 같은 외로움에 갇힌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요.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정민입니다. 정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 묘하게 떨렸습니다. 저 이상한 것 같죠?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요. 아니요. 근데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남편분이랑 요즘 어떠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관계가요. 저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후후. 커피 식히는 소리와 함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그랑 컵이 받침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요. 손만 잡아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함을 넘어서 무감각해졌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민 씨도요? 네. 아내를 보면 예전엔 심장이 뛰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열정이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던 뜨거운 뭔가가 점점 식어가는 걸 보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다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옆에 누워서 생각해요. 저는 왜 살아있는 건지, 과연 이게 사는 건지.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후들후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방금 전까지 울음을 억누른 사람 특유의 모습이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 있었고 속눈썹 끝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말하려다 멈춘 사람처럼 조금씩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고 숨은 길게 이어지지 못한 채 짧게 끊어지며 새어나왔습니다. 정민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전 드디어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 흑흑.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안아주세요. 제발.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단단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바로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저희 둘만 남은 것처럼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아니요,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요. 왜냐하면 저도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수진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주를 보는 것 같은. 정민 씨, 저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들후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는 것을, 선을 넘는다는 것을. 그런데도 저도요. 저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섞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정민 씨, 수진의 목소리 간절했습니다. 저희의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띠링띠링 초인종 소리. 저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택배요. 택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후. 수진도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저 들어가 볼게요. 네. 수진이 황급히 소금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드르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손이 떨렸습니다. 후들후들. 심장이 아직도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방금 뭘 하려던 거죠? 양심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기혼자입니다. 저희는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느낌,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드르륵, 다녀왔어요. 응, 뭐 했어요? 그냥 TV 봤어요. 거짓말.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실에서 저희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떨림, 그녀의 간절함.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며칠간 저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똑똑똑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피할수록 더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의 눈빛, 수진의 떨림, 수진의 체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띠링, 모르는 번호. 저예요. 수진이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쿵쾅. 베란다에 계시죠?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베란다에 있어요.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희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정민 씨, 네,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저도요.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없이는 다시 그 공허 속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문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네, 내일. 시간 되세요? 네. 제가 장소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아파트에서 30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 수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저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여기, 어떻게요? 예전에 남편이랑 자주 왔던 곳이에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근데 요즘엔 이런데 안 와요. 왜냐하면 바쁘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정민 씨, 수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저한테 뭘 원하세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뭘 원하는 걸까요? 위로? 도피?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과 있으면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후들후들 살아있었습니다. 저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수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민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쿵쾅쿵쾅. 저도요. 이게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저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수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정민 씨, 저한테 올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쿵. 네.
드디어 은밀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방 안의 불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자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수진이한테 머물렀습니다. 그 물기 때문에인지 수진 씨의 눈동자는 더 깊고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제 셔츠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단추를 풀어내는 손끝이 조심스러웠지만 그 느린 움직임이 오히려 심장을 더 크게 뛰게 했습니다. 옷감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아주 작게 울렸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조용히 침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몸이 눕혀지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표정이었죠. 입술이 그녀의 목 아래로 스칠 때마다 작은 숨이 끊어지듯 새어나왔습니다. 어깨를 따라 내려가며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 온기가 제 입술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느슨하게 흘러내린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이끌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빠른 심장 박동이 말보다 더 솔직하게 그녀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귀 가까이 스치는 그녀의 숨결은 낮고 가늘었고 저는 본능처럼 그녀의 곡선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듯 움켜쥐며 몸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금세 뜨거워졌고 서로의 호흡이 맞닿을 때마다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짧은 숨과 떨리는 소리들이 겹쳐지며 눌러두었던 욕망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움직임이 깊어질수록 침대는 미묘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손길도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시간은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바깥창으로 찬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방 안은 서로의 체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오래된 제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는 팔을 제게 두른 채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숨결이 잦아들고 방 안이 고요를 되찾았을 때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팔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아가는 느낌. 그 부드러운 무게가 제 가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누군가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조용히 제 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충만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깨어났습니다. 응, 모르겠어요. 저도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 살아있다는 기분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응,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랑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요.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요. 미친 듯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식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옆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저는 뭐죠? 과연 이게 사는 건가요? 수진 씨, 당신도 그렇죠? 네. 같아요. 완전히요. 수진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답일까요? 뭐가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게요. 이게 답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좋아요.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희는 옷을 입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7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정민 씨,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쿵쾅. 네. 같은 곳에서요. 알겠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저야말로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수진 씨도요. 저희는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딸깍.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후들후들. 저는 지금 뭘 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은에게 어떻게 말하죠? 아니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오래, 뜨거운 물로 수진의 향기를 지우려고. 그런데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는 제 피부에, 제 기억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8시쯤, 드르륵,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응, 그냥 그랬어요. 저도 집에서 쉬었어요. 거짓말. 지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지은의 등. 저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띠링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네, 저야말로요. 정민 씨,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저도요. 금요일에 꼭 와요. 네, 잘 자요. 수진 씨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수진 생각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지은과 있을 때도 지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매주 만났습니다. 금요일마다, 때로는 수요일에도. 지은은 몰랐습니다. 아니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은이 말했습니다. 요즘 뭐가요? 달라진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쿵. 그래요? 응. 분위기도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지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응. 거짓말. 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들킬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응, 짧고 무감각한 의무 같은.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칙, 라이터 소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도 남편과 하고 있구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기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질투가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있는데, 수진도 남편이 있는데, 과연 저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띠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민 씨, 응, 들었죠? 뭐요? 남편이랑. 응,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당연한 건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당신 생각만 했어요. 내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쿵쾅. 저도, 요즘 아내랑 하셨어요? 응, 한 번요. 어땠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저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민 씨, 응, 다음 주 수요일 만날 수 있어요? 네,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계속 만났습니다. 주 2회, 때로는 3회. 집에서는 지은과 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스킨십도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2개의 섬처럼 어느 날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이야기 좀 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쿵, 무슨요? 우리 관계예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힘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는 게 어때요? 이혼. 그 단어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미요. 저도 힘들어요. 당신 옆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린 끝난 것 같아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흑흑. 그냥 놓아주시죠. 서로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지은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수진 씨는요? 저희는 침묵했습니다. 응,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고 수진과 그런데 저희 관계는 결핍에서 시작된 것, 외로움에서 태어난 것, 만약 이혼하고 정식으로 만나면 저희도 지은과 저처럼 될까요? 수진과 남편처럼 될까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진도 침묵했습니다. 저희 둘 다 답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지은과 깨끗하게 재산 분할하고 헤어졌습니다. 수진도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그런데 저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왜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희 관계가 배우자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외롭습니다. 여전히 지은도 없고 수진도 없는 그런데도 이게 진짜 저인 것 같습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불완전한 저 마치 벗겨진 가면처럼 띠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수진 씨는요? 저도. 그래요. 똑딱똑딱.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민 씨, 네, 만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쿵쾅. 아니에요. 미안해요. 갑자기요.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만나고 싶다? 아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어둠,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싸,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바스락바스락. 과연 정민이는 수진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